욕실 2칸하고 주방밖에 안 되는데 이제 본드 바르자. 본드 덧방. 36하고 벽 300, 600, 바닥 300. 근데 이제 전체 이제 내가 이제 철거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뭘 1번?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지? 일단 기구를 뺍니다. 어? 기구를 뺍니다. 자, 1번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철거. 천장을 빼야 돼. 땡? 저거 뭐냐? 아, 물을 잠가야 돼. 물 잠그고 저거 배관 잠가야 저거 수전 네, 물 잠그는 거는 맞는데 물을 잠그고 이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일단 전체 내가 철거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필히 진짜 필히 제일 1번 배관을 잠궈. 이 배관 상태가 누수가 있는지 물이 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피박서. 배관을 잠그고 담배 한 대 피고 한 5분이나 뭐 짧게 5분 길게 10분 있다가 배관을 틀어. 전혀 만지지 말고 물 틀은 거 베란다에서 물 쓰지 말고. 물 쓰면 안 되겠지. 벽에 물 내리면 안 되겠지. 일단 잠근 다음에 담배 한 대 피고 최소한 5분 있다가 물 틀으면 만약에 물이 샌다 그러면 이제 별침 여기 오래됐으니까 한 20년 이상기가 별 계량기겠지. 별침. 전자 계량기는 잘 안 보이는데 별침 있는 거 별로 됐잖아. 그거는 조금만 누수가 있어도 바로 돌아. 근데 전자 계량기는 누수량이 좀 있어야 숫자로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별침이 누수 확인하는 데는 제일 좋지. 필히 그걸 해야 돼요. 필히. 진짜 사람 죽어. 그러면 이제 전에 이제 누수가 있으면 이제 그걸 예를 들어 공사하고도 확인하면 좋지. 공사 끝나고도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그러면 이제 제일 오래되면 계량기 자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진짜 이제 조금 누수면 뭐 벽을 타고 흐른다든가 그냥 외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하지 않고 공사하면 다 이제 본인이 책임인 거야. 본인이 책임인 거니까 그거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한 방울만 이게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수도에서는 한 방울씩만 떨어져도 그 물량이 되는 거야. 물량이. 그러니까 누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두 가지지. 수도 쪽하고 배수 쪽하고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누수가 난다 그러면 지금 누수인?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아랫집에 누수가 일어났다. 그럼 이제 물부터 잠그는 거야. 물부터 잠그면 이제 두 가지지. 계속 떨어지는 수도 누수하고 바닥 누수를 분별을 해야 돼. 두 개를. 근데 누수가 일어나면 그냥 예를 들어 수도 틀었는데 안 쓴다. 그럼 바닥 누수면 물 바로 끝이겠지. 바닥 누수. 바닥에 물을 안 뿌리니까 물이 끝일 거 아니야. 바닥에 누수면 배관이나 뭐 똥배관이나 세면대 배관이나 바닥 자체 배관이면 바로 공기 마를 거 아니야. 근데 수도 누수면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야 돼. 누수가 일어나면. 이거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수도 누수지. 수도 누수를 필히 확인해야 돼. 수도 누수 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기존에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해체, 이제 철거할 때 이제 우리 기본 철거잖아요. 변기, 세면기, 뭐 액세서리 띄고, 천정 띄고. 기본 철거고, 이제 기존에 철거 들어가면 현장을 한번 와봤겠지. 그러면 벽 타일이 들떴는지 안 들떴는지 그건 알겠지. 만약에 벽 타일이 들떴다 그러면은 기본 철거하라는데 들떴다 그러면 조금 뭐 떨어진 거는 띄고 하면 되고, 근데 한 벽이 전체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일 의뢰자한테, 고객한테 보고를 해야지. 보고하면 일단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뭐 전체 면이 들떴다 그러면 이제 변수인데, 조금 한 면이 들떴다 그러면 보고하고 추가 비용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자재가 틀려지잖아. 철거했으니까 본드발이 못 하잖아. 자재가 틀려지잖아. 떠발이를 하든 뭐 에폭시를 하든 드라이피스 점 시공을 하든 자재를 변경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들떴으면 철거할 때 멀쩡해도 실리콘 이런 거 천장에 띄고 있으면 이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전에는 다 물려 있으니까 잘 안 울려. 안 울릴 수 있어요. 근데 철거하고 나면 더 잘 떨어져. 그거 하고 이제 철거하면 이제 잘잘안 깨지는 거는 폐기물 마대, 타는 마대에 다 담어. 지자체마다 틀린데 여기 청주에서는 다 깨서 담고, 그 다음에 안 깨지는 것들, 나무라든지 욕조는 이제
폐기물 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폐기물, 대형 폐기물 내놓으면 되잖아. 갖다 놓으면 돼. 갖다 놓으면 되고,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갖다 놓으면 되고, 아파트에서도 발급하는 데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전자상으로 발급하면 접수번호만 써가지고 대형 폐기물 장소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도 풀을 때, 앵글밸브가 풀을 때 오래되면 이게 너무 삭어 있어. 삭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풀을 때 조심하게 풀려야 되는 거지. 만약에 완전히 썩었는데, 모가지가 덜덜덜 움직이는데 그냥 큰 몽키로 가서 제끼면 수도 부족 자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수도 풀 때. 수도 풀 때 덜렁덜렁 하냐, 안 그러냐. 항상 풀 때는 잡고, 이렇게 수도 부족을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거 확인하고. 철거면, 철거 그거 하고, 유리 있으면, 유리는 끝단을 쳐야 돼, 끝단. 가운데 치면 안 깨져. 저기, 지금, 파티션 안전 유리도 있잖아. 그 열처리 유리. 저것도 가운데 치면 절대 안 깨져. 소리만 나. 끝단을 망치로 딱 조지면 뻑 하고 나가. 끝단을 조지. 다른 거 없지. 그리고 천정 철거할 때, 배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벽등이니까, 천정을 올려야 되고, 욕조는 지금 욕조가 깨지면 깨고, 안 깨지면 그냥 바로 같은 걸 제껴서 빼내면 되고, 그 다음에 욕조는 재설치하니까, 벽돌이 공급이 안 돼. 거기다가 그냥 그 위에다 앉히는 거야. 안 그러면 네미탈을 걷어내고 하든지, 높이가 안 맞으면이 네미탈만 걷어내고 네미탈만 붓고, 지금 욕조는 그 앞쪽 치마에 있는 사양으로 그 치마로, 그 욕조 차질로 에이프런 치마라고 그러지. 치마 에이프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네. 그럼 여기 공기는 이제 천장까지 하죠. 천장까지.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기가 제일 길게 잡는 게 3일이야. 근데 우리는 하루 더 해서 이제 4일로 잡아놨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3일에 끝내야 되겠지, 3일? 보통 이제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얼마냐, 시공 인건비가. 철거하고, 보통 철거라고 하면, 기본 철거하면 그 폐기물은 인수하는 금액인 거야. 내가 인수해서 처리하는 금액. 보통 욕조 있으면 25만원, 욕조 없으면 20만원 정도.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비용이고, 시공 인건비라 하면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야. 내가 욕실 한 칸을 한다. 그럼 타일 인건비가 뭐 30만원, 요새 35만원이잖아, 덕방에. 35만원 욕조 더 받고, 그거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가격이야. 그냥 내가 폐기물을, 그걸 명시해야 되는 거야. 소비자가 모르는 거 갖고 보통 업체에서는 다 처리해주니까, 인테리어 처리해주니까 처리해주는 걸로 알 수 있어. 그러면 고객하고 하면 이거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해야 돼.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싶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추가해서 폐기물 마대 하나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면 욕실 한 칸에 5개 나와. 그럼 저거는 비용은 3,500원. 그럼 보통 나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청구해, 마대 하나당. 그러면 10만 원인 거지, 폐기물이. 5개 나오니까. 시공 중간에 나오는 폐기물. 시공 폐기물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비용을 얘기하고, 안 그러면 진짜 이거 짠돌이야. 마대만 사놓으세요. 제가 담아놓을게요. 그래야 돼. 비용 상승, 나는 오다를 따야 되잖아.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놈하고, 무조건 소비자는 가격만 봐. 뭐 얘가 잘하니 못하니 나중 얘기야. 그러니까 가격이 민감하다. 뭐 집에서 놀고 있다 아저씨가, 그럼 아저씨가 해야지. 막걸리 값이라도 벌어야지. 할 수 있지 않아? 마대 갖다 놓기만 하면 돈 버는 건데, 10만 원, 뭐 7, 8만 원 버는 건데, 2칸이면 16만 원이고,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모든 비용은 소비자는 가격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가격 코스트를 낮춰야 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고, 시공 폐기물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타는 폐기물, 안 타는 폐기물. 아파트에서 지정 장소에서 분리하는 거 있고, 아파트 내부에 두는 걸 아파트에서는 다 싫어해, 대부분. 출입구에 갖다 놓다든가 해야 돼. 그럼 바로 아파트에 내놓으면 크레임 걸려. 주민들이 한두 개 내놓는 거 괜찮지만 우리는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크레임 걸리니까 바깥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공기 3일.
공기 3일에 충분히 소화해야지. 그 1인이 3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2인이잖아. 그거는 뭐 이틀에 끝낼 수도 있지는 않고 3일에 둘이 이틀 나가면 혼자에 3일에 끝내야 되니까 최소 둘이 3일에는 끝내고 토요일은 심하게 땡치고 가야지. 땀때도 나는데 그렇게 계획을 충분하지. 땀도 나는데 미리 가야지. 닝게로 꽂으면 안 되지. 질문 있나? 질문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구조물 뭐 벽돌 같은 거 쌓는 거 없어. 그냥 거의 뭐 원룸용 욕실이라고 보면 되지. 속도전인 거야. 물만 안 새게 속도전. 질문.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지. 이게 지금 중기공 등급이야. 지금 이게 하는 게. 구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본드 바르고 압착하는 거야. 이게 저걸 할 수 있으면 중기공 등급. 나가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일당. 요 사항이 지금 20만 원이나 22만 원 일당을 불러서 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5만 원짜리를 안 부르고 중기공을 불러서 저거는 시키는 것이 대부분. 저 등급은 아무것도 없잖아. 본드 바르고 바닥 압착하고. 이게 중기공 등급이다. 지금 단가로 한 22만 원 정도 면 저희 일을 중기공 수준이다. 지금 오늘 우리는 기공이 내일 앞인데 중기공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자세 안 나오게. 자, 근데 저 일이 이제 실제 나가면 저 일이 본드바리 일이 처음에는 본드바리 많겠지. 큰 일보다는 본드바리 일이 한 7, 80%는 될 거다. 70%는. 그러니까 본드는 속도전하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속도를 붙이면서도 깔끔하게 그게 그지같이 발라놓으면 속도가 늦어져. 계속 닦느라고 속도가 늦어져. 또 항변되고 그러니까 우리 고만히 하고 짐 좀 나르는 거 도와주고 시작합시다. 네.